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족 무덤에도 신분에 따라 등급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부 다처 사회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지만 왕실에서도 정비는 오직 한 분뿐이고 예외적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계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비만이 능과 종묘에 모셔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후궁은 사실상 왕의 부인이 아니고 정일품의 빈부터 종사품의 수건에 이르기까지 품계를 받는 여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분들은 묘에 모셔지고 다만 예외적으로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에만 원으로 격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 내명부를 보게 되면 왕비의 경우는 품계를 받지 않은 최고의 어른이 되시는 거고요. 정일품부터 빈, 귀인, 소위 이렇게 이어지면서 품계를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만이 능이 되는 것이고요. 세자빈 왕후가 되지 못한 왕의 친어머니의 무덤은 원, 그리고 폐위된 왕과 그 외의 왕족과 일반인의 무덤은 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능, 원, 묘에 이렇게 등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사실 왕실의 계승자는 적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정비소생의 맏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적장자의 경우 7분만이 왕이 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왕이 된 분들이 이런 계승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왕위에 오른 사람들 중에 적장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 직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그 시초가 영조가 되겠는데요. 경종이 요조를 하게 되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지만 이에 친어머니는 사실 무술이 국내의 종과 같이 아주 낮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만 결국 이 숙빈 최씨로 이렇게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조가 왕위에 올랐고 그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순조, 헌종 등이 사실상 이런 일들이 거듭되게 되면서 실제로 왕의 친어머니가 왕비 소생인 경우가 사실 아닌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추존 왕비 소생이 5분, 대원군 부인 소생이 3분, 후궁 소생이 4분 등 그래서 14대 선조부터는 서선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영조의 경우를 들었었고요. 결국 이 숙빈 최씨는 당연히 종묘에 모셔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영조와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이 정성왕후와 정순왕후, 즉 정비와 계비만이 이곳에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왕을 낳은 후궁들을 모실 수 있는 별도의 사당이 마련되게 된 것의 시초는 바로 이 영조의 친어머니 숙빈 최씨를 모시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바로 이 칠궁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경복궁 뒤에 육상궁이라는 것을 두게 되었고요. 결국 이 육상궁이 칠궁의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사도세자가 나중에 추존돼서 장조가 되게 됐을 때 그 친어머니, 즉 영조의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가 선의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진 거와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선의묘였었죠. 그래서 이 선의묘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게 이 정조 때 이것이 선의궁으로 격상이 되고 또 광무 영간의 고종 때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이 되면서 영빈 이씨묘가 수경원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으로 추증이 됐고 이 의열묘라고 처음에 붙여져서 현재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이 묘가 있어 왔었던 것인데 이곳이 이전을 되게 되면서 발굴을 해보니까 많은 이렇게 뛰어난 명기들과 함께 이곳에 모셔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선웅으로 옮겨가면서 그
명칭 자체는 수경원으로 이렇게 격상되었다는 것을 그의 비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세자의 친어머니는 후궁 중에, 영조의 후궁 중에서도 한마디로 가장 으뜸의 격식으로 대접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조의 경우 정비는 효의 왕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후사가 없다 보니까 후사를 잇기 위해서 많은 후궁들을 두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첫 번으로 원자를 낳았던 분은 의빈성씨였었죠. 그게 바로 문효세자가 되겠고요. 그러나 너무 일찍 문효세자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사를 한 사람은 바로 수빈 박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수빈 박씨의 아들이 순조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능의 정조와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은 정비였던 효의 왕후가 되겠고요. 왕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후궁을 두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세자를 왕을 낳았던 것은 의빈성씨였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기다리던 원자를 낳은 것이 기뻤던지 30이 넘은 나이에 이 아들을 얻게 되자 2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자를 책봉을 했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살의 어린 왕세자가 홍역으로 죽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의 효창공원이 된 이 효창묘를 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꿈인가 참인가? 참이라 하여도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고 꿈이라 하여도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슬픔을 엿볼 수 있게 되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효창묘였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효창묘는 지금 이전이 돼서 서삼릉의 효창원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 효창원 내에 그의 친어머니 의빈성씨의 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묘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실제로 세자로 책봉이 되긴 했지만 왕을 계승해서 추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수빈 박씨는 제22대 정조의 후궁이자 23대 순조의 친어머니가 바로 이분이 되겠고요. 이분이 모셔져 있는 묘소를 휘경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의 궁을 경우궁으로 두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이 왕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봉산 아래에 지금 휘경원 자리가 있었고요. 지금 수빈 박씨의 경우는 왕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휘경원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어서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궁에도 이 수빈 박씨를 위해서 경우궁이 이렇게 사당으로 모셔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같은 후궁이었지만 원빈 홍씨의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계 쪽에 그의 묘터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그 묘터는 원빈묘라고 터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는 그가 후궁이지만 왕의 후손을 낳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명기들과 함께 그의 무덤은 현재 서삼릉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원빈 홍씨 묘로 그 이름을 능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직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 결국 명칭 자체가 등급이 달라졌다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왕실의 묘소도 신분에 따라 등급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